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지하철 8호선 동구릉역에서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별내선이 지난달에 개통했습니다. 암사역에서 별내역까지 연장 개통한 별내선 노선인데요. 별내에서 잠실까지 27분 만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 역시 동구릉입니다. 예전에는 지하철과 버스로 갈아타고 가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지하철만 타고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동구릉역부터 살펴보고 출발하실까요? 깔끔하고 시원하게 탁 트인 공간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요. 굉장히 넓고 마치 전시관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지하철역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하철 역사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3번 출구 쪽에는 동구릉의 능 사진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동구릉으로 출발하기 전에 참고하셔도 좋을 듯 싶네요. 오늘 트레킹 여행은 동구릉역 3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3번 출구로 나와서 바로 직진하면 되는데요.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은 주변이 조용합니다. 10분쯤 걸어가면 밤새게 동구릉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왼쪽으로 돌아 조금 걸어가면 동구릉 입구에 도착합니다. 자차 이용하실 분은 오른쪽에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주차 요금은 30분에 500원입니다.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씩 추가되고요.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그리 넓지 않으니까요. 주말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동구릉은 조선시대의 능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동쪽에 9개의 능이 모여있다고 해서 동구릉으로 불리게 된 곳입니다. 조선 왕조 초대왕 태조의 능인 권음능부터 9개의 능과 15개의 봉분이 구릉산 동쪽 기슭인 이곳에 빼곡하게 자리잡고 있는 곳입니다. 사적 제193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입장료는 1,000원이고요. 입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이고요. 입장권의 QR코드를 이곳에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설사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10시, 13시, 15시에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구 오른쪽에는 동구릉 역사문화관이 보이는데요. 조선 왕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릉의 분포도가 보이는데요. 동구릉에 왕릉이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역사문화관에서 나오면 오른쪽에 성물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요. 보수작업에서 남은 성물들을 모아둔 곳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크기가 상당합니다. 관람객들이 이곳은 대부분 그냥 지나가시는데요. 한 번쯤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왕릉 탐방을 시작해 볼까요? 왕릉이 워낙 넓어서 다 돌아보려면 1시간 30분 정도 예상합니다. 쉼터에서 휴식도 취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면서
울창한 소나무 숲길에서 자연을 마음껏 느끼면서 걸어보세요. 조금 올라가면 능 입구에 제실이 보이는데요. 제실은 제관들이 상주하면서 제례를 준비하던 집무실입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단아하면서도 멋진 건물이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도 사람이 사는 곳처럼 관리가 잘 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제실에서 나와 왕릉으로 향합니다. 수백 년의 울창한 숲길이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을 걷고 있다는 걸 잠시 잊게 해줍니다. 능의 탐방 순서는 취향에 맞게 관람하시면 되는데요. 입구 매표소에서 동구릉 안내 지도 한 장씩 챙기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만나는 수릉인데요. 문조와 신정왕후의 능입니다. 문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23대 순조의 장남인 효명세자인데요. 세자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신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순흥에 합장하여 능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왕릉은 어느 곳이나 맨발 보행 금지 구역인데요. 왕과 왕비가 잠들어 있는 곳인 만큼 서로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니까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왕릉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권원릉에 도착합니다. 권원릉은 동구릉의 가장 대표적인 능인데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능입니다. 홍살문을 지나 권원릉으로 들어갑니다. 왕릉을 소개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능에 들어갈 때는 오른쪽 어로로 걸어갑니다. 왼쪽 길에 향로는 향과 제사 음식이 들어가는 길로 신성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정자각은 제례를 지내는 곳인데요. 하늘에서 볼 때 한자 고문의 정자 모양을 해서 정자각이라 한다고 합니다. 이곳의 정자각도 조선 왕릉의 전형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치가 매우 커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자각 뒤에는 태조 이성계의 능 권원릉이 보이는데요. 권원릉은 고려 공민왕 현능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성물의 배치에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권원릉의 봉분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무덤의 봉분이 잔디가 아닌 억새로 덮여 있습니다. 태조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함흥에 억새로 덮였다고 합니다. 권원릉 옆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보물 제180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조선 개국공신 이름이 새겨져 있고 조선시대 최초의 신도비라고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노봇 청소기를 만났는데요. 무선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노봇 청소기는 집에서 매일 만나지만 노봇 잔디 깎기는 처음 봅니다. 요즘은 잔디도 노봇 잔디 깎기가 알아서 다 깎아주나 봅니다. 볼수록 신기하네요. 신기한 모습에 한참을 서 있었네요. 이번에는 원릉으로 향하는데요.
원능 입구에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왼쪽 길은 원능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 길은 평상시에는 통제되는 숲 산책길 구간입니다.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만 개방되는 길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개방할 때 방문하셔서 숲 산책길을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때 한 번 더 방문할 계획입니다. 왼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원능에 도착합니다. 원능은 조선 21대 왕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의 능인데요. 태조 무덤인 권원능 서쪽 두 번째 산줄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능과 왕비능이 나란히 쌍능으로 난간석이 왕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효종의 영능이 있던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1673년에 여주로 천장을 하면서 비어있게 된 이 자리에 1776년에 영조가 승하하면서 이곳에 모셔졌다고 합니다. 원능에서 나와 다시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걸어갑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축복받은 느낌입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숭능입니다. 조선 18대 왕 현종과 명성왕후의 능입니다. 숭능의 정자각은 조선 왕릉의 정자각 중 유일하게 남은 팔짝 지붕의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보물 제 174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 뒤로 왕릉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멀리서 보는데도 확실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죠? 맞배 지붕으로 다른 정자각보다 화려한 모습인데요. 팔짝 지붕의 깔끔한 모습의 5칸으로 다른 정자각에 비해서 큰 규모와 함께 웅장한 모습입니다. 숭능의 정자각은 1674년 능이 조성되었던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일하게 숭능의 정자각만 남아있다고 하네요. 단청은 궁궐 단청에 주로 쓰는 모루 단청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능에 비해 단아하고 품위 있게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숭능은 하나의 곡장 안에 봉분을 나란히 배치한 쌍능 형식이라고 합니다. 수릉을 시작으로 마지막 숭능까지 관람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동구릉의 대표적인 능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전부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숭능 관람까지 마치고 마지막 홍살문을 지나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뱀이 보이는데요. 조그만 새끼 같은데도 살모사입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꼭 지정된 길로만 다니세요. 내려가는 길에 표지판에 숲속의 보약 피톤치드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표지판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병원균, 해충, 곰팡이 등에 저항하려고 분비하는 천연 항균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소나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는 초여름과 늦 가을이 적기라고 하는데요. 하루 중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가 가장 왕성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산림욕을 통해 피톤치드를 많이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와 장과 심폐 기능이 강화되어 얼굴색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요즘 변사또의 얼굴색이 좋아졌나 봅니다.
동구릉은 넓은 만큼 화장실도 곳곳에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리 건너에 처음에 지나갔던 제실이 보이는데요. 동구릉에 오시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구릉 소나무 숲길에서 피톤치드 향도 마음껏 마셔보시고요.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천천히 한 바퀴 돌고 대략 1시간 30분 만에 출발했던 입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구릉역이 개통하고 이제는 지하철 한 번만 타고도 편하게 찾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동구릉에서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 보세요. 동구릉역 3번 출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구릉을 돌아보고 왜 지하철 역명을 동구릉역이라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별내선 연장 개통으로 정말 편해졌으니까요. 교통편이 불편해서 망설였던 분들 이제는 편하게 오세요. 오늘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